포용성이라는 것 자체가 협력을 뒷받침하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한번 가보자고.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포용력이라는 거는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받아들인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받아들인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협업을 의미한다라고 니네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원이가 나한테 카톡 보내갖고 쌤 저랑 롤이나 한 판 할까요? 막 이렇게 막 카톡을 보냈어. 너 티어 어딘데? 저 아이언이요. 나 플래티넘인데? 그래도 한번 하시죠. 그럼 내가 이제 포용을 할 것이냐 배척을 할 것이냐. 자, 내가 포용을 했어. 그럼 이거 뭐야? 포용을 하는 순간 그냥 일단 협업 관계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면 yet 나왔거든? 그러나 반전 나오니까 당연히 시점이 전환되겠지. 참고로 말하면은 이 본문에서 yet이 2번 나오거든? 그 방금 전에 니네가 끄는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 내려가봐. 그럼 세 개 내려가면 저기에 또 yet 보이지? 거기서 또 끊어야 돼. 미리 끊어놔. 맨 마지막에 있어. 됐어? 그럼 이렇게 반전이 2번이나 나온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순서적으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됐죠? 자, 일단 이 내용부터 볼게.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자, 그러나 대다수의 지도자, 조직 그리고 가족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뭐를?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포용성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포용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대다수의 지도자나 조직이나 가족은 포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미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미치는 앞에 나와 있는 그 패러다임을 이제 수식한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 덩어리가 이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수식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동격 관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수식보다는 동격 관계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거나 most educated니까 이제 가장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또 뭐랍니까? wealthiest니까 이제 가장 부유하거나 뭐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 야, 약간 그 이미지가 상상되지 않냐? 이 이미지? 상상 안 되나? 나이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부유한 게 이제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도자나 아니면 나의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포용을 안 해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내가 아빠가 있어. 근데 이제 아빠는 있겠지 당연히. 아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빠니까 당연히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한 50살이라고 한번 쳐보자. 자, 우리 아빠가 50살이야.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첫 번째. 그리고 심지어 또 아빠가 하버드 출신이야. 그리고 아빠가 한 100억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봐. 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보자. 확률적으로. 자, 둘 중에 하나를 니네가 골라봐. 어떨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지. 첫 번째, 자식인 나의 말에 잘 귀 기울여 주면서 이 아빠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네 의견이 맞아 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야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돈 많으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한다.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가능성적인 측면인 거니까 뭐 모르죠. 이거는 뭐 가정마다 다르니까 그냥 저는 보편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글에서는 뭘 서술하고 있냐면 두 번째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됐어? 그냥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할게. 꼰대라고 꼰대. 됐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됐지? 그러니까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여전히 사용한다고 했잖아. 야 씨 내가 네 나이 때는 내 자식이 말이야 막 약간 이런 거 내 말 들어. 왜? 나는 이러니까 또는 나는 이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약간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거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잖아. 됐어? 내 의견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시 나온 거야.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포용력이 뭔가
뭐 배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베타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 글에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얘보다 얘가 중요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심플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 문장에서도 뭐라고 했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협업이야, 협업. 협업. 됐어? 이 그 관계로부터 뭔가 이제 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포용성이 이제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받아들여야 뭔가 협력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어떻다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지도자나 조직이나 가족들은 어떻다고요? 꼰대짓 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배척하려고 한다는 거야. 배척하려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어쨌든 이런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 makes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their decisions. 그들의 결정은 지배한답니다. With little discretion or inclusion of others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little이 나왔잖아. little이면 거의 뭐뭐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의 뭐뭐 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거의 뭐 하는 것 없이 discussion이니까 뭐 논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inclusion 뭔가를 포용해 준다던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뭐야? 그들의 결정이 그냥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 exclusivity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 배척이 발생하게 된다고. 배척이. 이해되냐 뭔 말인지? 꼬장꼬장한 사람이니까 야 내 말 들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거지 뭐. 내가 말하는 게 곧 룰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의 의견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exclusivity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자 다음 볼게. Today 오늘날 this person 이 사람은 could be a director, CEO or other senior leader of an organization 일 수도 있답니다. 어떤 조직의 관리자, CEO 또는 상급 지도자일 수도 있대요. 이런 류의 사람이 별 내용 아니고.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대. For others to present their ideas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for others는 이제 의미상주어지. 의미상주어. 그리고 to 이하가 지금 좀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to present their ideas가 이제 부사가 아니고 앞에 있는 need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제시할 필요가 없대요. 왜?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그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의견을 그냥 제시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일방적인 그런 이제 결정, 일방적인 판단 이런 거 그냥 지시만 받는 거지. 지시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글은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제 청소년이야. 내가 니네 나이라고 쳐볼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음악 하고 싶어. 나 고등 래퍼 나가서 난 래퍼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비웃냐? 자 아무튼간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데 포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서울대 출신이거든. 어디 보시 니 무슨 뭐 고등학교 네가 뭐 한다고 거기 나가고 거기서 입을 털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배척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 내가 냈던 뭐 의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그냥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inadequate는 중요한 단어지 이 본문에서. 그래서 어휘, 그러니까 흐름적으로 중요한 단어라는 거야. 흐름적으로. 알겠죠? 어휘 추론 문제로 내기도 괜찮지 않냐? 반의어 관계로 내기 좋잖아. inadequate이냐 아니면 adequate이냐. 그치? 자 근데 예시 또 나왔어. 그러나가 또 나왔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글이 2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예술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잘 봐야 돼. 아까 우리 처음 나왔던 예술 기준으로 그 전에는 어땠어? 이 내용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이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현실적으로는 배척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비중이 높다. 이 얘기한 거잖아. 그치? 이 높다는 건 비중이 높다라는 거야. 비중이 높다. 됐어? 근데 또 반전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제 반전. 번 나온 거고 이제 여기서 또 벗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that exclusivity in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어를 잘 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베타성이 주어거든? 그럼 베타성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건 이상적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배척하는 거 안 좋아.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 됐어? 그러면 사실상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더 강조해주기 위한 포석과 같은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돼. 됐어? 그냥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보다 야 이게 좋은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러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글의 흐름이야. 그래서 순서로 내기 좋아 지금 글이. 또는 삽입도 괜찮아. 어디를 삽입하면 돼? 여기 삽입이 제일 좋아. 여기 중간. 왜냐면 여기 내용이 없으면 어때? 글의 내용이 원웨이야. 원웨이.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A 내용이고 얘가 A 내용이야. 근데 얘는 B 내용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글이 A, B, A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다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베타성은 even with a genius, 심지어 천재와 함께 하는 것조차도 is not as effective하대. 뭐하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어. 말했잖아. exclusivity는 안 좋은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이 글에서는 배척은 마이너스고 포용이 플러스란 말이야. 됐어? 배척 얘기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not effective 하다는 거겠지. 됐어? 이제 좀 약간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많이 써먹는 이제 수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걸로도 또 이제 어휘 문제 출시하기가 좋아. effective 같은 거. 됐어? 뭐 이제 얘를 이제 effective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ineffective 같은 걸 반이어를 쓸 수도 있지. 근데 반이어를 쓴다면은 이제 not이 없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낚시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둬라. 자, 그래서 뭐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다? 포용성만큼이나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거지.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where 나와 있다. 관계부사고 everyone's ideas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are heard 들어진대요. 그리고 solution 해결책이 발전된답니다. through collaboration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들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뭐야? 수용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어본다는 거잖아. 그리고 해결책이 그 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해결책을 발달시키는 거죠. 해결책이 발달되는 거야. 뭘 통해서? 같이 함으로써. 내가 고등 래퍼 나가겠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일단 들어보는 거야.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일단 들어봐.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은 도와주는 거야. 아빠 뭐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포용력만큼 배척이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요. 타인과의 협업은 포용력에서 일단 비롯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포용력에서 비롯되는 거야. 타인과 협업을 하려면 포용을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해결책 또한 협업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포용이 베타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 필자는. 됐어? 됐어요? 이거는 필자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팩트 전달이 아니라 필자의 어떤 본인의 생각을 전달한 논설문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글은 당연히 주제, 제목 등등등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입학으로 내기 좋고요. 요약으로도 당연히 내기 좋겠죠. 아까 말했던 순서 삽입 쪽, 특히 삽입. 근데 이제 삽입으로 내려고 하니까 그 세 번째에 있는 예시 사실 좀 너무 길어. 여기가 좀 너무 길거든. 그래서 삽입으로 내기에는 글쎄 너무 문장이 길고 순서로 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시 2번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9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내용. 좀만 쉬었다? 네. 그래?
못하겠다. 어떻게 유튜브 딱 봤는데 이걸 어떻게 잡았어? 그 유튜브 조회수 아 돈에도 안에 방송 쳐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김성원이라고 그래서 부영이라고 혼자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다 만드는.
가보자. 뭐 하고 가야 되냐고. 위에 잘 들으셨습니까? 자, 다음 거 볼까? 응? 어차피 오늘 저도 빨리 가야 될 거고 응급실 가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단어 페널티는 쓰지 마시고요. 쓰지 마시고요. 저기 그 셀프 테스트지 줄 테니까 그걸로 연습 좀 하세요. 그동안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연습 못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검사했을 때 그거 포함해서 단어 연습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그거 제외하고 이제 테스트 원래 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이 영작 테스트인가요? 그래서 영작 테스트 못한 거는 가서 마저 마무리하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자, 30번 질문인데 이번 고2 모의고사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30번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29번은 사실 이제 뭐 별거 아닌데 이 30번 질문이 굉장히 좀 여러분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의미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하는 바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잘 한번 이해하면서 가볼게요. 방금 29번에서 혹시 좀 이해 안 됐던 거 있었어요? 혹시?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혼자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해놨다가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30번 질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뭔지 선생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첫 문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문장만 잠깐 볼게. 객관적인 관점은 설명된데 존 폴드의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니네가 나오는 소재가 무엇이냐면은 소재 키워드를 한번 몇 개 꼽아볼게. 일단 객관적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카메라라는 얘기가 나왔어. 일단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글이 서술이 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걸로 서술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말해줄게. 결론이 뭐냐면은 이 객관적 관점이라는 게 이 포드라는 사람의 철학처럼 그저 기록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카메라를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찍는 카메라가 아니고 방송용 그런 카메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방송용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하겠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예를 들어 아는 형님 촬영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교실 같은데 앉아 있어. 여기에 카메라가 딱 설치돼 있어. 그러면은 이 카메라는 어때? 이 카메라는 그냥 기록만 하는 거죠. 이 촬영 현장을 기록만 하는 거고 이 카메라가 뭔가를 관여를 해요? 이 촬영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바로 객관적인 관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카메라의 비유를 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문장은 읽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내용이야. 한번 보자. 전형적인 설명문인데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봐라. Ford considered the camera. 자, Ford는 카메라를 여겼어. 뭐로 여겼냐면 to be a window, 창문이라고 여겼는데
그리고 the audience, 관객을 뭐로 여겼냐면 to be outside the window, 그러니까 창문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겼대. 근데 viewing은 분사구문이다. 참고로 뭐뭐 하면서야.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within 뒤에는 더 window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창문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됐어? 창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창밖에 있는 관객, 즉 이 뷰잉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관객이야. 관객. 됐어요? 여기서 지금 관객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내가 아는 형님 촬영장이라고 예시를 들었잖아. 스태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스태프. 됐어? 그렇게 한번 예시를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어서 We are asked. 우리는 요청받는답니다. 우리를 스태프라고 생각해. 관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뭐 하도록 요구받냐면 to watch the actions. 그 액션을 보도록 요구를 받는 거야. 그 사건을. 그 이제 카메라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그 이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현장. 그거를 보도록 요구를 받아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were taking place at a distance.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이거야. actions 사건. 그러니까 사건들이 멀리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멀리서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멀리서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걸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볼게. 멀리서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 멀리서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말이야. 됐어? 됐어?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본다라는 거야. 됐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we're not asked. 우리는 요구받지 않는데요. To participate. 참여하도록. 어디에? 그 액션에. 됐어? 그 액션에 이제 참여하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거야. 됐어? 객관적인 관점이란 게 뭐야? 주관적과 객관적은요. 주관적인 거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주관적 관점이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객관적 관점은 뭐야? 나에 대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랑 상원이랑 싸웠어. 막 이제 막 말다툼을 했어. 말다툼. 주먹 다짐은 아니고 주먹 다짐하면 제가 이기지.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러니까 말싸움을 한 거야. 말싸움을. 어떤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어.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얘가 잘못한 거야. 당연히 내 주관적으로만 보자면. 근데 이거를 제3자가 바라보는 입장, 마치 카메라가 이렇게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상원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양측의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거야. 됐어? 이해되죠?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가까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좀 거리를 두고 좀 멀리에서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하는 것처럼 멀리에서 바라본다면은 여기서 멀리서 바라본다는 게 뭐야?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건인 것 마냥 바라본다면 됐어? 이해됐지?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말아라. 여기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됐어? 자, 이어서 볼게. The objective point of view. 객관적 관점은 employ는 사용하다는 뜻이다. static camera를 사용한답니다.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한대요. 정적인 거야. 이제 안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Produce this window effect. 이러한 창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창문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창문 효과가 뭐냐? 방금 전에 말한 건데 내가 불러줄 테니까 창문 효과가 뭔지 여기 아래 뭐 빈공간 같은데 이런 데다가 한번 써봐라. 조금 길거든? 자, 창문 효과가 뭐냐? 불러줄게.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 다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
를 한마디로 창문 효과라는 거야. 한 번만 더.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지금 창문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전에 카메라를 창문으로 본다며 이 사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창문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카메라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야. 카메라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얘들아? 여기서 정적인 카메라를 많이 이용한다. 이 정적이라는 말을 왜 쓴 거냐면은 카메라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 카메라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개입의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야. 개입의 느낌.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카메라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 많이라는 말은 안 나왔네, 소리. 그래서 정적인 카메라 여기 나왔구나. 죄송. 소리 내가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해서. 자, 정적인 카메라를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한다는 거는 여기서의 많이는 카메라의 대수를 많이 이게 아니라 최대한 오랫동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그러니까 횟수? 횟수라고 하면 되나? 횟수? 그러니까 카메라 대수가 아니라 카메라가 몇 대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횟수의 개념에 좀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카메라 대수의 개념은 이거예요. 나랑 상원이랑 싸웠어. 그러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객관적인 시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A라는 객관적인 시선, B라는 객관적인 시선, C라는 객관적인 시선. 이거는 뭐야? 카메라를 여러 개 쓴다. 이런 개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 한다. 이런 말이라고. 됐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내가 상원이랑 말다툼을 했어.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 내가 건우랑 또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됐어? 그냥 카메라는 한 대라고. 카메라는 한 대. 됐어? 근데 그 횟수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 And it concentrates on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 시가리 키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the object point of view예요. 즉 객관적 관점을 가리키는 거야. 객관적 관점은 concentrates on the actors and action이래. 즉 배우와 그 사건에 집중을 한답니다. 뭐 하는 거 없이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끄는 것 없이 to the camera 카메라로의 관심을 끄는 것 없이. 됐어? 그러니까 카메라로의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없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객관적 관점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사건을 바라본다라는 말 자체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한 채로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은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게.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것이다. 설명을 하는 거야. 계속 카메라와 이런 걸 비유하면서. 됐니? 자, 이어서 볼게. 어법 포인트 하나 나올 수 있는데 하나만 짚고 가자. 요 부분이야, 요 부분. And it concentrates. 일단 이 부분은 이시 요 주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지우고 ing 즉 분사 구문이 가능하다. 그래서 and it concentrates는 concentrating이라는 분사 구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알겠지?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ing 한 거야. 됐어? 그리고 접속사와 대명사라는 형태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겠지. which concentrates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 됐니? 둘 다 가능하다. 만약에 어법 문제로 낼 거라면 솔직히 위에 게 조금 더 매력적이야. concentrating 요걸로 내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 됐지? 저 두 개 체크하고 다음 넘어갈게. The objective camera. 자, 객관적 카메라는 suggest는 보여주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뭐 이런 뜻이지. 보여준답니다. emotional distance.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준대.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준다는 게 뭐겠어?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보면 어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상원이랑 나랑 싸웠는데 내가 주관적이야. 그럼 당연히 내 감정을 우선시하면서 내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뭐야? 감정과는 거리를 둔다라는 거잖아. 제3자.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정적 거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뭐와 뭐 사이에? 카메라와 대상만의 사이에. 그죠? 자, 그 카메라는요, 뭐처럼 보이냐면 simply, 단순히 to be recording, 그냥 기록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관찰만 하는 거야, 관찰만.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가능한 한 straightforwardly 하게요. straightforwardly 하면은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만 하는 거지, 기록만. The characters and actions of the story. 그래서 그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사건이겠죠. 이거를 기록하면서 됐어요? 여기가 목적어예요. 이 레코드에 대한 목적어예요. 레코드의 목적어. 됐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 감독이 나오네요. 감독은 사용한답니다. 자연스럽고 일반적 타입의 카메라 위치 선정과 그리고 카메라의 각도를 사용한대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다음 내용을 좀 볼게. 자, 다음 페이지. 객관적 카메라는 does not comment on. 자, 논평하지 않거나 interpret, 해석하지 않는다요. 얘네가 짤이다 이렇게. The action,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그저 그것을 기록한다. Letting it unfold.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전개되게 그냥 두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냥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감독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말이 아니고 결국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이 객관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는 일단은 일어난 사건 또는 이제 그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 거. 아는 형님 촬영장보다는 내 생각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막 사건 사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렇잖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완전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 우리가 그 사건에 나오는 뭐 인물이라든가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사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건과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관련성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제3자 입장에서만은 볼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We see the action. 우리는 사건을 봐. From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observer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impersonal이가 나왔어. personal은 개인적인 거지. 그렇지? 그럼 impersonal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impersonal은 개인적 관계가 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어 뜻을요. 됐어? 개인적 관계가 없는 거야. 즉 우리는 개인적 관계가 없는 그냥 관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야. 이게 뭔데? 역시나 또 객관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If the camera moves,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it does so. 그것은 그렇게 한다야. 지금 다 대명사, 대동사, 대명사만 나왔거든. 그거 카메라는 do 한다, 움직인다. 그렇게 한다. unnoticeably 하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unnoticeably 눈에 안 띄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self as possible. 자, as possible 나왔죠 또. 됐어? 그래서 가능한 한 뭐뭐한 것을 call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to itself가 가리키는 건 카메라거든. 그러니까 그 카메라 쪽으로란 뜻이야 이거는. 카메라 자신 쪽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카메라 그 자신 쪽으로 거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다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카메라의 카메라 자신에게 거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면서